출입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경찰관을 고지했어. 아예 그냥 경찰관이다 마약사고 이제 거기서 대치가 됐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칼을 갖고 칼을 양쪽에 들고 막 휘두르면 양쪽에 들었어요? 이렇게 귀에서 저기 문 열어 그러니까 문탁 막고. 자, 오늘은 서울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대 박남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찰청 네.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남규 경감입니다. 박남규 경감님. 아우. 아니 그 현직에 계신 분을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당연히 섭외한다 그래서 서울청이 힘들 텐데라고 했는데 바로 나오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네. 열심히 뛰셔가지고 네. 홍보에서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서울청 홍보팀에서. 네, 홍보팀에 연락이 왔고 또 지휘부에서도 요즘 마약에 대한 위험성이라 좀 알리자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홍보를 위해서. 예. 저는 팀장님 본인 홍보를 위해 나오셨다는 뭐 약간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어떤 걸 홍보하시려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네. 우리 아들들이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근데 그 알 제 알에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알에 나오시는 전문가분이나 형사님을 모셨는데 그 알에 출연하지 않은 분을 모시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현직 마약 수사관이신 네네. 박남규 경감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선 박남규 팀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찰 복무하신 지는 26년이 넘으셨고 2018년에 마약 수사대로 자원해서 배정받은 후 단 3년 만에 전국 마약 수사 우수 수사팀으로 1위를 하셨고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DEA, DEA 미드에만 나오는 그 DEA 작가 같았어요. 예, 마약 단속국에 연수까지 다녀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박남규 팀장님과 함께 본격적인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일상 곳곳으로 마약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속 결과 실제로 20, 30대는 물론 10대로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사 보니까 강남 파티룸을 빌려서 네네. 마약 파티를 했다고 20대, 30대들이. 실제로 마약 범죄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검거된 사람도 마약사범들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암수범죄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건 몰래 하거든. 그렇죠. 몰래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검거된 거 보면까지도 2, 3천 명씩 검거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의뢰대 검거되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면 네. 피디님 아시는 마약은? 제가 아는 거 일단 최근에 그 유아인 씨 사건이 컸잖아요. 그때 뭐 대마, 예. 프로포폴, 그다음에 코카인, 그리고 케타민?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영화 나오면 뭐 필로폰, 뭐 엑스터시 이런 얘기들 뭐 많이 나오고 네, 뉴스에서. 예. 다 얘기하신 게 다예요. 이게 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네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 1등이 뭐예요? 필로폰? 필로폰은 그렇게 많이 해요, 한국에서?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마약을 어떻게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발달돼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트위터, 뭐 텔레그램, 또 각종 채팅 앱, SNS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금방 접할 너무 수가 쉽게 있고 구하더라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더 능숙하잖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택배도 발달돼 있고 택배로요? 택배도 발달돼 있고 또 뭐 약을 일정 장소 숨겨놓고 던지기. 어떻게 하세요? 던지기. 어떻게 하세요? 그 알 했었어요. 그 알에서 그 마약 다루면서 그 방식을 소개했었어요. 아 이상한 그래요? 네, 우리 던지기를? 일상 속에 예상 못한 곳에 숨겨놓더라고요. 아 던지기가? 예.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약을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걸로 이제 거래를 하고 네. 장소를 지정하더라고요. 네, 누가 지정해줘요? 파는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 이 근처에 어디 뭐 두꺼비집 같은 거라든지 예. 그런 생각 못한 장소에다가 숨겨놓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던지기라고 한다고. 예. 예. 그렇게 협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던데요? 다 얘기했구나. 네, 방송에서 나갔었죠. 저희 그 아래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네. 매수자가 검거가 돼도 본인은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접촉점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이거 참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약 수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이 신고를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힘들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마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맞은 사람이 있고 또 같이 맞은 사람이 있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상하선 수사라고 하는데 검거를 하고 일반 투약자들을 수사하다 보면 판매자가 나오기도 하고 판매자 수사하다 보면 또 밀반입 사범이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보면 제조사범 나오기도 하고 수사를 하고 또 하나는 경찰관들이 이제 그 마약을 구매자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잠입 취재, 아침 취재, 잠입 수사. 이제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약을 광고를 하거나 마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또 비대면으로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뭐 던지기로 네. 시켜놓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는 많은 거 있잖아. 길거리에 많은 거. 길거리 많은 거? 길거리 전봇대. 전부터 길거리 많은 거 뭐야? CCTV. CCTV. 그럼 그 장소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때 오는 사람을 CCTV로 확인하고 네, 그렇게 검거. 하기도 하고 또 잠복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차를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잠복도 하고. 그럼 그렇게 잠복 수사하시면서 좀 기억나시는 일 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저희 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잠복을 했어요. 네. 잠복을 하다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기다려도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영장이 있어서 체포영장이나 압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네. 막 뚫렸어요. 경찰관이 고지를 했어 아예 그냥. 경찰관이다 있는 거 아니까. 근데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복층 오피스텔인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사다리 빌려놓고 싹 들어갔어요. 싹 열고. 들어가면서 여자 형사 보고 여기 문을 잘 지켜라. 나오지 못해 잘 지켜라. 1층 나오는 문을. 잘 지켜라 하고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 마약 상황 이제 거기서 대치가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칼 갖고 이제 덤빈 거예요. 뭐 장비를 이렇게 하지만 칼 갖고 덤비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밖으로 이제 나와 대치를 하는데 우리 형사가 또 여자 형사가 못 나오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막내였어요, 이렇게 막내. 나가야 되는데. 네. 열심히 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가게 해라 못 그랬으니까. 나가게. 문 열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 질러가지고 문 열고 소리 질러서. 네, 나와서 이제 대치하다 검거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들어가실 때는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경찰도.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단봉이나 네. 뭐 테이저건이나 테이저건. 예, 그런 것들 다 갖고 들어가죠. 와, 근데 이제 칼 들고 덤비면은. 어려워요. 그게 야,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 예, 이제 칼을 양쪽에 들고 막 휘두르면 양쪽에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했어요 그때. 어떻게 제압했어요? 되게 뭐 하다 보니까 잘 제압했어요. 위험한 상태. 그래가지고 영화처럼 뭐 극한 직업에 보면 내 극한 직업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맨 마지막에 수긍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싸움 너무 잘해요 형사는. 기본 하지 않아요? 형사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하잖아요. 다 무도도 하고 배우지만 네. 그렇게 싸움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온밀하게 혼자 이렇게 막 각성되고 혼자 릴렉스되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마약이라는 게 자기 혼자 누구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처벌해야 되냐.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죠. 있고 진짜로 제가 검거했던 사람이 저한테 제가 돈 모아서 나 혼자 한 건데. 사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라에 저를 자꾸 그럽니까? 이거 뭘 잘못한 겁니까 내가? 왜 그럽니까?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법에 뭐라고 돼 있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못하게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왜 못하게 하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렇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항상 제가 여쭤보면 대답 안 하시고 나한테 좀 넘겨 나한테. 피디님 저 전문가가 아닌데. 예. 수사라면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드니까. 예. 그 내가 가서 다른 범죄는 뭐 이렇게 강도, 절도, 폭행 이런 거는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의지대로. 근데 마약 중독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중독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다 책임이 있잖아.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중독이 되면 마약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마약을 구입하는 데 쓰고 또 경제활동을 제대로 영위를 못해요. 오래 가면. 네네. 사회가 흔들리는 거네. 사회가 흔들리죠. 미국 어디? 필라델피아에 있는 캐싱턴? 그런 지역에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단속을 못하잖아요. 투약자를 굳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럼 마약 수사하시다가 검거한 범죄자 중에 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많아요. 이렇게 네. 많은데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인데 네.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전과가 많아요. 한 10개 넘어 마약만. 그러니까는 감옥에 한 1년, 2년 갔다가 나왔다가 한 1년 있다가 또 감옥에 2년 또 갔다가 마약하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 검거가 됐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나를 살려줬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솔직히 저 계속 마약하면 죽어요. 근데 마약을 해서 막 아플만 하면 딱 잡혀요. 잡혀서 감옥 가잖아요. 네. 감옥 가면 하루 세 끼 잘 먹고 네. 잠 잘 자고 마약도 안 하고 네. 구치소나 하는데 이제 접견 가잖아요. 가면 마약 수사관들은 눈이 휑해서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데 저기서 기름기가 잘 흐르는 마약 상이 걸어와요. 사회 있을 때보다 더 좋아져서. 또 있어요. 근데 한 명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누구요? 한 명 더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우리가 이제 추적을 했어요. 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던지기 하는 친구였어요. 모텔에 있는 걸 알고 그날 들어가서 검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럼 갑자기 저한테 막 울어. 야가 날 이제 잡아서 우나 이렇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야. 고맙습니다. 네. 그날 검거된 날 자살하려고 그랬어. 자살.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하고 떠나 있고 혼자 투약하고 마약 팔고 이게 너무 본인이 비참해서 30대 초반쯤 됐었는데 저 그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잡혀서 못 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분도 그렇고 검거된 다음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네요. 왜냐면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검거됐다고 감사합니다는 경우 잘 없잖아요. 내가 안 했어요 이러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스탑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혼자서 못 네, 주는 거네요. 그래서 스탑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의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끊으려고 마음을 먹고 이를 악물고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이게 뇌에서 마약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구가 우리가 느끼는 뭐 식욕 뭐 이런 욕구 있잖아요. 욕구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요.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하면 되죠. 그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이 마약이라는 게 뭐 해본 경험도 없고 주변에 없다 보니까 결국 영화나 드라마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 드라마를 보면 이 경찰들이 마약 수사를 하면서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맛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영화는 네. 영화다. 영화는 영화다. 절대 없나요 그런 일이? 아니 그럼 내가 이거 맛보면 중독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현장 가서 마약류는 네. 다수가 보는 앞에서 다 밀봉하게 돼 있어요. 그 검거한 다음에 그 우리가 수거된 마약은? 개인이 하지 않고 네. 마약류가 나오면 정확하게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장갑이나 끼고 그거를 압수를 할 때 다 촬영을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현장에서 마약이라 신고 받았어요. 근데 봤는데 이게 마약인지 밀가루인지 모르겠어요. 네. 구분도 안 돼 갖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모르겠다 하면 그 검사하는 키트가 있어요. 아 그런 게 검사하는 키트가 있는데 우리가 또 경찰이 갖고 오셨어요? 와우 이런 마약 키트 처음 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보여줘도 되죠? 헉! 코카인, 크랙,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현장 갔을 때 이런 키트로 색깔 변화를 보고 임시로 확인하는 거고 네. 정밀하는 국가수로 가서 국가수에서 성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거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과거예요 이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최첨단 장비 이거는 마약류를 딱 봐도 요새 것 같아요. 이건 최첨단 장비 이런 걸로 오 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뭐 전원을 켜고 네. 뭐 동기에 들었을 거잖아요. 네. 들어있는 걸 여기다 갖다 대요. 되면 자, 되면 네. 여기에서 스펙트럼이 나오는가 봐요. 분광 나와서 그 성분을 이제 뭐 분석을 입자를 해요? 분석을 해서 성분이 돼 있어요. 근데 다 돼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뭐 필로폰, 코카인 다 되는 거 이걸로? 네. 근데 오. 아주 미량이거나 네. 분석을 못할 정도 만들 수 있죠. 왜냐면 빔을 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미미한 양을 이제 우리가 마트 이렇게 접촉을 하면 DNA 접촉하듯이 네. 감지해야 되는 장비도 또 있어요.
이것도 되게 발전하고 있네요, 그럼 보니까. 그렇죠. 마약 사범들이 숨는 만큼 경찰도 거기에 맞게 장비를 보강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맛을 안 봐도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믿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 속에서 마약을 다루는 그런 방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미디어 속 마약에 대해 팩트 체크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것도 알고 싶고 마약도 알고 싶다. 줄여서 그알 마. 그알 말 해보겠습니다. 더글로리 속에 이사라라는 마약 사범이 등장합니다. 투약을 숨기기 위해 머리를 탈색을 하거든요. 네덜란드는 마약이 합법이다. 나는 이민 가겠다. 한 직업에서 경찰들이 마약 밀매 조직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 수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도 가능한 일인가요?